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1년 전부터 주사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베이드 크림 바르고 엘리델 수란트랑 항생제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1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이 저희 채널에 많이 달리고 환자분들 문의도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 병원 환자분들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한두 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까지 오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약 먹고 연고 바르고 주사 맞아 하는데 끊으면 더 심해지고 다시 쓰면 잠깐 좋아졌다가 또 반복되고, 흔히 이거를 리바운드라고 부르죠. 이 리바운드, 연고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닌 게 많거든요. 썸네일에 넌 이미 죽어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 한 3분 중에 1명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그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정말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당해 있었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처방을 많이 받는데, 여드름이나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맞는 염증 주사 있잖아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쓰죠. 염증 생기면은 바로 가가지고 맞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두 번이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몇 년씩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염증 주사가 반복이 되면은 주사 맞은 부위 피부 위축이 오죠. 그리고 혈관 확장 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염증 주사를 수십 번씩 맞으면서도 이게 스테로이드인지 모르고 계속 맞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피에 놓는 주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탈모나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스테로이드입니다. 특히 원형 탈모에 놓는 주사들, 원형 탈모 때문에 스테로이드 맞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야죠. 하지만 이게 많이 맞으면은 역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켈로이드 때문에 맞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켈로이드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인 거를 조금 인지하고 맞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되고, 둘째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맞는 주사들이 있는데요. 무릎이나 어깨 통증으로 맞는 소위 뼈주사라고 불리는 이런 주사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맞는 주사들, 뭐 신경 차단술, 여기에 맞는 주사들이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주사들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염증을 빨리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이긴 한데, 염증 주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높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 더 크게 전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액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있잖아요. 이제 수액에는 뭐 다는 아닌데 스테로이드를 넣는 경우가 많죠. 이게 수액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뭐 꼭 잘못됐다고 하기 힘든데, 여러 번 제가 이 예시를 들었지만 맛집의 비결이 미원 한 스푼, 치킨 스톡 한 스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고 보면 약간 허무한, 넣으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수액에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 빨리 염증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주의하셔야죠. 영양제 혹은 수액 많이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수액 영양제, 뭐 감기 걸려서 몸살 때문에 이런 수액 말고도 뭐 다른 종류의 뭐 미백 주사들 있잖아요. 샤넬이나 뭐 배고 뭐 이런 주사들에도 스테로이드를 칵테일이라고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금 효과를 빨리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곡 주사 같은 거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배곡 주사 같은 경우에 보통은 뭐 글루타치온만 쓰는 병원들도 많지만, 혹시 수액을 맞은 후에 좀 증상이 좀 많이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죠. 알레르기 증상에는 스테로이드를 좀 빨리 쓰면은 증상이 빨리 잡히니까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죠. 안과에서 스테로이드를 꽤 쓰는데, 안과에서 쓰는 거는 별로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용량도 뭐 많은 편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혹은 뭐 집에서 뭐 남용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2주 이상이면은 조직학적으로 변형이 시작된다는 논문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한 두어 달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병원에서 처방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근치의 희망이 없이 증상 개선을 위해, 중증의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닌데 그 6개월 이상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사 한 번, 뭐 연고 한두 번, 하루 이틀 정도로 뭐 바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스테로이드가 몸에 누적이 됐을 때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이런 임계치를 넘는 순간 혈관이 늘어나고 피부가 얇아지고 만성 홍조와 열감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더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료 방향을 바꿔야죠.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는 치료를 좀 벗어나서 혈관을 줄이고 피부를 이제 스테로이드로 좀 얇아진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면역이 억제된 거를 조절을 해주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처럼 여러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계속 증상이 반복이 되는 분들은 좀 근본적인 치료를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내가 모르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깨우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바로 연결되는 영상과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